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 콩파 27세손 이원희입니다. 소집하는 삼척콩파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는요, 제가 그동안 영상을 좀 올리지 못했는데 다른 여러가지 어떤 종중일이 있어서 그것을 좀 알아보느라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8월 31일 총회가 연기되고 9월 10일 이사회가 있었는데 이 이사회의 내용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안시시 의정공파 종중 10차 이사회 회의 내용 문제점. 지난 2021년 9월 10일 날 이사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것을 먼저 유튜브 영상을 할 것인가 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차 이사회 회의 내용인 그 회장이 이사회에서 발표하는 것도 너무 황당하고요. 또 어떤 이사가 이사들 앞에서 내용을 너무나 호도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도 맞는 말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런 것으로 유튜브 영상을 한다는 것이 저는 참 괴롭습니다. 전 너무나 문제가 있어서 안 할 수 없어서 또 이사분들은 잘못된 말을 믿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시간이 조금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또 양은 많아지고 해서 또 좀 두 번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제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임시총회 날짜 및 장소를 지평부에 위임해달라 해가지고 그 안건 상정이 있어서 그것이 부결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목에서는 그 회장의 보고 내용인데요. 보고 내용을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종원들이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또는 명예훼손을 하면은 고소고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있었고요. 다음에 종원들이 고소고발을 했을 때 채권자 변호사비 청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종중에서 종토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감정평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종중에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어떤 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이사 발표 내용인데 이 내용이 한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전부 다 왜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합니다. 첫 번째는 공시지가가 640억 내지 650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취득세를 종중이 내야 한다는 어떤 주장, 이 내용이요. 그 다음에 영진건설이 책임준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진건설의 책임준공 그 내용에 대해서도요, 참 잘못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영진건설이 책임준공 의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로서 임무는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골프장이 그 임시 사용 승인이 되어서 라운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건설은 책임준공에 대한 귀촉 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책임준공이 되지 않으면은 영진건설이 책임이 있고 또 책임이 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매가 들어가면 영진건설은 500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왜곡된 내용,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이 영정건설은 자기의 임무가 끝나서 귀축 사유가 없고요. 세연 CC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주당과 그 계약 관계는요, 세연하고 계약 관계입니다. 그 이제 대출 약정서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연 CC가 책임을 만약에 못 지면은요, 공매에 들어가서 책임을 못 지면 그 다음은 세연개발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약상의 계약서에 다 나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좀 잘못 왜곡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종토값이 130억인데 어째서 500억 대출을 받은 거는 그런 내용도 이것도 PF 대출을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그러면은 당연히 PF 대출을 받으면은 땅값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자꾸 세연의 공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한 2, 3, 4, 5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에 어떤 그 카톡에 나온 내용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사회 안건에서 총회가 영위되고 다음 임시총회 날짜 및 장소를 지평부에 위임해달라, 이름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안건을 표결로 이렇게 했는데, 거수를 했는데 거수를 8명이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위임장을 가져온 사람이 5명. 그래서 13명이 돼가지고 결국은 3분의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려면 14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한 표 부족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 날짜나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지평부에 위임해달라는 것은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음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고 내용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허위사실, 종원이나 유튜브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소고발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종중이나 임원을 종중이나 임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종토를 판다고 하니까 종원들이 붕괴를 해서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한다. 참 이러한 모양새가 뭐가 되겠습니까? 누가 쓸데없이 종중 일에 소송을 하겠습니까? 지금 소송이 5개가 진행 중인데요. 이러한 현상 자체가 지금 종중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이어지면 참 꼴이 보기 좋을 것입니다. 정말 신문에 나고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서로 이제 고소 고발이 남발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채권자 변호사비 청구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했을 때에 종중에서 변호사비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고소 고발을 했던 채권자에게 변호사비를 청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정말 원인 제공을 한 자가 누굽니까? 또 종원들이 고의적으로 하겠습니까? 종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돈을 들어가면서 고소를 하겠습니까? 스스로 하자가 없도록 해야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감정평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감정평가는 정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엉터리였습니다. 정말 종재를 낭비하고, 제가 이거는 배임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보세요. 의정공 종중 토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종중 감자평가,
업체를 주식회사 나라 감정평가 범위 내에서 평가액이 얼마 나오냐면은 468억 2천만 원 나왔습니다. 486억 2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80억이라고 하면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감정평가액이 나왔다는 겁니다. 절반은 좀 넘지만요. 그리고 종중에서 감정료를 지불했는데 3,700만 원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연도 동시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주식회사 가온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액이 464억, 요것은 한 22억 정도가 작으네요. 464억 6,800만 원 감정평가액이 나왔답니다. 여기에서는 감정료가 3,400만 원, 22억이 차이가 나니까, 감정료 차이가 좀 나는지 몰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참, 이 납득이 전혀 안 되고 너무나 황당합니다. 보세요. 감정평가는요, 일반적으로 시세하고 공시지가를 참조해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세하고 공시지가 요거를 참작해서 감정평가를 하면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더 많고 시세하고 이렇게 거의 맞춰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는 경우가 있는가? 라는 것을 요걸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감정평가보다 공시지가가 더 낮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850억,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기에는 850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86억, 이렇게 또 464억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종중에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는 절차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요. 정식 이사의 안건 상정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문제에 있어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절차상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안 되지요. 공개 입찰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 어느 정도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또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다면 자기 주문대로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요. 둘째는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평가 기준이 뭐였냐, 그거 한번 투명하게 밝혀라. 감정평가 회사가 왜곡되어 한 건 아닙니다. 평가 기준을 좀 이상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가격이 나왔다고 봅니다.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적어도 공개 입찰을 하여 업체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이것을 지키지 않고 감정료 3,700만 원을 지불한 것은 저는 배임이라고 봅니다. 감정평가액이 납득이 될 만한 액수가 나왔다면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으나,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식의 감정평가 의뢰는 매각을 위한 짜맞추기식의 의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팔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이상하게 요구를 해서 왜곡된 감정평가가 나오게 하여 종중은 종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막대한 감정료를 허비하는 것은 배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감정평가액이 공시보다 적게 나올 수 있겠나, 정말 회계망측한 어떤 계산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인지역에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 거의 2배 이런 감정평가가 나와야 정상일 텐데, 지금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어요. 공시에 훨씬 낮은 가격이 나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른이 배임으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3,700만 원을 썼다는 것은 종죄를 아예 말아먹는 행위가 됩니다. 정말 참.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유튜브 제작 홍보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사 및 종원들에게 왜 팔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계약서 변경의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들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만들어서 좀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설명하면은 종원들이 다 좋아하지요. 그렇게 하려면은 항상 올바름을 유지하고 추구를 해야 합니다. 올바른 말을 하면은 상호 협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서로 올바르게 한다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지요. 상호 협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요. 올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은 종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종원들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각판은요, 내용이 아주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토를 매각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아주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 주장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그쪽에서 유튜브를 하고 누가 옳은 것인가, 결국 진실 공방이 되면서 종원들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르게 말을 하고 올바르게 운영하면은 모두가 칭찬하고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올바르지 않는 일을 가지고 아무리 설득하려고 애써봤자 설득이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3-4는 7이라고 해야지 3-4가 6이니 8이니 9니 이렇게 해도 고지 들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저들은 빨리 좀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옳은 것을 말해야 하고 바르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이 틀렸으니 어떻게 종원들이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빨리 깨어나서 올바름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사회에서 어떤 이사의 어떤 발표 내용인데요. 이 발표하는 내용이 한 5가지가 되는데 4가지가 전체가 다 틀렸습니다. 너무나 많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요, 공시지가가 640억에서 65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그 내용을 그대로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시지가가 880억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아는 공시지가는 이것이 아니다. 종토가 29만 평이다. 그러면 1만 5천 평은 원형 보조 지역이니까 뺀다. 그럼 27만 5천 평이라고 하면은 또 그 이사가 하는 소리가, 회장님 체육시설이 얼마입니까? 체육시설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회장은 체육시설은 20만 평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체육시설 20만 평은 약 600억이다. 왜냐하면은 평당 약 한 30만 원 되기 때문에. 그래서 2, 3은 600억이 된다. 나머지 9만 평은 임야이다. 녹지시설 원형 보존 지역이다. 공시지가가 원형 보존 지역은 1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1만 5천 원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평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3.3을 곱해서 그러면은 이게 한 평이 되는 거고, 그 한 평 3.3을 곱하면 한 평의 값이 되고, 거기서 9만 평이니까 그걸 곱하면은 44억 5,500만 원이다. 이 5천 원이, 그러니까 600만 원하고 44억 5,500만 원을 더하면은 공시지가는 640에서 650억이다. 그래서 888억이 아니다. 거의 여기 한 300만 원, 3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지평부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용인시청에 가면 10분이면 알아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0분이면 알아보면 10분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추측에 의해서 회장한테 몇만 평이냐 물어보고,
정확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원형 보존적이 체육시설이면 조사님은 체육시설에 묻힌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이사가 또 이야기를 듣고 처음 알았다. 체육시설이 몇만 평인지 몰랐다. 오늘 많이 배웠다. 이러한 것을 책자로 내서 이사들과 종료인들에게 알리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왜곡된 정확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사도 속고 종원들도 속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용인 불단골 공시가 2020년 1일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요. 일단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부동산 공시지가 알림이를 칩니다. 예, 부동산 공시지가 알림이 이렇게 치면은 부동산 공시지가 알림이 이런 링크가 됩니다. 이 링크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개별 공시지가 제일 우측에 여기에 개별 공시지가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은 열람 사이트 안내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시군 구청 홈페이지인데 여기다가 경기도니까 경기도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열람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경기도를 하고요. 시군 여기는 여기가 용인군 처인이니까 용인시 처인구이니까 여기다 클릭을 하고 읍면동은 이것이 이동읍이잖아요. 이동읍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리는 서리시시니까 서리니까 서리고요. 여기는 뭐 산이면 산 여기에 번지수를 넣습니다. 번지수를 넣는데 여기에 제가 이거를 쭉 한번 봤는데 서리 산 70-3부터 이게 35필지거든요. 산 70-1, 70-3, 그 다음에 77번지부터 110번까지 쭉 해서 그 사이에 이제 79번지하고 80번지는 제외하고요. 요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35개 필지를 하나하나 입력해서 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봐서 77 뭐 이부터 한번 제가 한번 알아보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7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검색하면은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과거부터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쭉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30만 평 전체가 다 92,500원으로 다 나옵니다. 모조리 다요. 공시지가가요. 지분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78을 이렇게 입력하고 넣으면은 여기 또 뭐예요? 그리고 뭐 78, 79, 80 그래서 쭉 뭐 저기에 110을 넣어볼까요? 110도 여기에 92,500원 92,500원 모조리 하나하나 전부 다 넣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 확인해 봤더니 35개 필지를 전체를 다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조리 다 92,500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거를 소집 통지서에 있는 위임장하고 소임 통지서에 있는 그 재산 목록 그 지번을 놓고 면적 단위를 하나하나 전체를 다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해서 이거를 전체를 싹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96만 8,012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조리 전부 다 하나하나 확인했더니 모두 다 92,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35개 필지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평당이 이제는 1제곱미터당 92,500원입니다. 전체 공시지가 금액은 얼마냐? 여기에 96만
8012제곱미터니까 여기다 92,500원을 곱하면은요, 895억 4,111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895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공시지가는요. 그런데 여기에 15,000평을 이렇게 빼야 되니까 15,000평은 3.3을 곱하면은 49,5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49,500제곱미터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96만 8천 12제곱미터에서 49,500제곱미터를 빼면은 91만 8,512제곱미터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제곱미터당 얼마냐면 92,500원이니까 곱하면은 849억 6,236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약 850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시지가는 15,000평을 뺄 경우에는 850억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15,000평 빼지 않았을 때는 895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걸 평수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96만 8천 12제곱미터에서 나누기 3.3을 하면 이게 평수가 됩니다. 그래서 평수는 29만 3,336평이 됩니다. 여기에서 15,000평을 빼면은 27만 8,336평이 됩니다. 묘역 막 1만 5천평을 제외하면은요. 그래서 평당 계산을 하면은 평당은 1제곱미터에 92,500원이니까 여기에 3.3을 곱하면은 평당 30만 5,250원이 됩니다. 여기서 15,000원을 뺀 27만 8,336평 곱하기 30만 5,250원 하면은 역시 84만 9천 849억 6,200 6만 4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850억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그 매각 할래 1만 5천원을 빼고 매각 하려는 거는 850억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체육시설입니다. 있죠? 체육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자료가 용인시 고시 제 2016 209호 고시 내용입니다. 이 2016년 5월 16일 용인시장이 이렇게 고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사업 시행자 시행 및 실시 계획 인가 내용인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사업 규모, 면적을 말하는데 면적은 시설명은 체육시설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요. 체육시설이고 그 면적 지번이고 그 다음에 뭐 시설 세부는 뭐 골프장이고 그 다음에 면적이 98만 9,487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이 체육시설이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꾸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면적 구성비를 토지 이용 계획인데 체육시설은 여기 28만 4,700 요거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인데 요건 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98만 9,447 제곱미터가 되고요. 뭐 건축이 네 가지입니다. 건축시설, 체육시설, 기반시설, 녹지용지입니다. 그래서 건축시설이 요거고 기반시설인데 녹지용지는 60만 1,409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성녹지와 원형녹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원형녹지가 여기 원형 보존지역이고요. 그리고 조성녹지가 25만, 여기 34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녹지 용지가 얼마냐면 60%, 61%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뭐 체육시설 하는 요거는 내용이 좀 다르죠. 요거는 28%, 뭐 28%, 29%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체육시설 전체가 98만 9,487 제곱미터가 전체가 체육시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 왜곡해서 엉뚱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전체가 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조성녹지, 원형녹지 합해서 이것이 60.78%니까 약 61%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16년도 당시 공시지가는요, 이것이 평수가 91만 요 해서 15,000원을 곱하게 되면은 약 138억이 되는 겁니다. 130억이 아니라 138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 엉터리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공시지가가 640억에서 650억이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왜 자꾸 우리 종토를 폄하하고 폄훼를 하는 거예요? 팔기 위해서 맞지도 않는 것을 가져다가 허위사실을 이사회에서 발표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합류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음흉한 생각으로 가지고 이사들을 속이고 종원들을 속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0분이면 알아볼 수 있다면 10분이면 알아보고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러한 말을 듣고 있는 듣고 다른 이사들은 책자를 만들어 이사들에게, 종원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호도하고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알아볼 수 있는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발표를 하고 말이에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는 행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원들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 고소고발한다, 감정평가 내용 참 엉터리고요. 공시지가가 전부 다 엉터리 이야기를 전부 하고 있잖아요. 종토 매각이라는 말에 분노하여 하는 말을 고소고발한다? 정말 꼴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이 종중에서 종원들이 고발하고, 또 그 고발하고 또 그 명예훼손 한다고 고소 고발해가지고 그런 걸 신문에 놔야 되는 겁니다. 감정평가에도 종토 감정평이 486억 2천만 원이다. 감정료를 거기에다가 3,700만 원을 넣었다. 정말 엉터리잖아요. 공시지가의 거의 절반에 가까이 나오는 감정평가액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완전 정신낭비예요. 이건 배임입니다. 공시지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645억 내지 내지 550이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호도하고 왜곡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일가분들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 저에게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좀 보내주죠.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있는 우리 일가들의 전화번호를 좀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좀 영상을 문자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전화번호는 010-340-0983입니다. 제가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문자로 주세요. 그분들에게 전해야 협조를 얻어내고요.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한 100명, 한 200명이 늘어가서 지금 현재는 한 2600명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일가분들의 명단을 좀 보내주시면 이분들께 한꺼번에 제가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연안시 단톡방을 초대를 원하시면 문자를 주세요.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고요.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구독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말씀 들어가면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의정공 종토수호 이렇게 쳐서 그 채널을 열어 놓으시고, 그러면은 여기에 가운데쯤 보면은 의정공 종토수호 하는 옆에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구독의 글자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요, 그럼 구독 중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옆에 종이 있는데요, 그 종에다가 터치해서 전체에다가 여기에다가 터치를 해주면은 구독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문자가 갑니다. 구독한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혀 제가 문자를 이렇게 따로 보내지 않도록 했어요. 많은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